도널드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사회는 어쨌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 총알이 귀를 관통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사회적 혼란으로도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 혼란이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이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말입니다. 당장 비트코인은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월 7일 현재 개당의 개당 55,861.1달러까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 14일 오늘이죠. 59,945.3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6만 달러까지도 계속 회복하다가 떨어지다가 회복하다가 떨어지다가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난리죠. 아무래도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은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부추긴 것 같아요.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 바람에 비트코인은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실제로도 많이 떨어졌고요. 73,000달러까지 가던 것이 55,8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 블랙스완이 터진 거죠. 블랙스완이 터지니까 결국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쭉 올라갔다는 뜻. 야, 이거를 보니까 사실 충격적이죠.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바로 명심해야 될 게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다고 비트코인이 그냥 올라갔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크게 하면 세 가지. 이민, 관세, 경기부양.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민, 관세, 경기부양. 이민에 대해서는 막겠다지 막겠다. 그죠? 관세는 올리겠다. 경기부양은 돈 풀겠다. 돈 풀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풀면 그만큼 유동성이 넘쳐나겠죠? 유동성이. 관세를 올리면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관세를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데다가 경기 부양으로 돈까지 풀겠다. 달러가 시중에 더 많이 퍼진다. 그러면 이게 실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은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 바람에 금값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금값도. 지금 금값은 지금 5월 20일에 트로이 온스당 2,449.5달러까지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7월 10일에 다시 2,421.9달러까지 2,400달러대를 지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안전자산은 투자처가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은요. 그만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금값이 올라간다 이러면 여러분 안전자산이 또 뭐가 있을까요? 채권값도 올라가겠죠. 아마 채권값도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클 겁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수익률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진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 이민을 막고 관세를 올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게 핵심 정책이니까 이게 여기에 중국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위안화가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월 10일 현재입니다. 7.2759 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7.2759 위안까지. 물론 작년 9월 8일에 7.3430 위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안화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불안해지는 거죠. 관세를 올리면, 그죠? 관세를 올리면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이게 높아져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힘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안화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안화는 관망하는 게 좋고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피격 후에 전망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지금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강세가 더 커진다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달러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풀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에서 좀 풀릴 거예요. 아무래도. 물론 말입니다.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 지금 공언을 하잖아요. 뭐 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부분은 완전히 다 풀고요. 뭐 규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떨어지는 걸 보세요. 지난 4월 16일에 106.26까지 기록을 했다가 7월 10일 현재 104.0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지금 시장을 딱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정치 폭력이 결국은요. 경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비상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 측면에서 보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투자는 안전자산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할 거고요. 그 변화에 오늘도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투자도 그럴 겁니다. 관세나 관세를 높인다는 것, 이민을 막는다는 것,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 이것을 전제에 두고 우리 시장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흐름에 묻혀서 가서는 안 됩니다. 흐름을 타고 가야지 시장을 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노릇이지 이게 흐름을 타지 못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갈 때는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좀 클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움직여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